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9월 23일에 열렸던 여자국수전 8강 오유진 구단과 김채영 구단의 대국인데요. 두 선수 모두 최근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자, 과연 대국은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초반은 김채영 구단이 흑이고 오유진 구단이 백이었는데요. 네, 화점 소목, 화점 소목, 그리고 서로 간의 귀를 굳혀가면서 무난하게 시작을 했고요. 자, 걸쳐가자 3-3을 들어가는데요. 자, 요즘은 이제 이 양걸침 자체가 그렇게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양걸침을 당하면 입구자로 두고 3-3을 흑에게 뺏기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입구자로 된 모습보다는 확실하게 실리를 차지한 흑의 모습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어서 양걸침을 굉장히 좋게 인식을 했었는데 요즘은 뭐 손을 빼고 두더라도 5대5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고 늘고요. 자, 붙여 있는 것까지 무난한 진행이고, 자, 여기서 흑은 뭐 한 칸 뛰는 수, 두 칸 뛰는 수, 날일자, 그리고 입구자 실전처럼 두는 수까지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김채영 구단은 일단 입구자로 두텁게 두어갔습니다. 자, 두어가자 100도 이 정도 교환을 하고 두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약간 흑을 굳혀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싫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좋지 않다고. 그래서 오유진 구단도 상변 쪽을 폴짝 다가가면서 상변 쪽의 흑의 모양을 크게 주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곳을 두자 입구자로 한 발 더 나가고요. 자, 날일자로 두었을 때 이곳을 이제 젖혀 끊으면서 바로 싸움을 진행하는데요. 자, 이 수가 흑으로서는 이제 이런 자리 미는 수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은 여길 나와서 끊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늘어두면서 무난하게 두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역시나 그 기사마다 조금 기풍이 다르죠. 그래서 김채영 구단도 이곳을 젖히고 끊는데요. 자, 여기서 백은 물론 이렇게 반대쪽을 끊어 잡으면서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 백의 자세가 조금 안성맞춤이 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없는 진행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불만이 없는 진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유진 구단은 이것도 싫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겠다, 그래서 여기를 끊고 뻗어갔고요. 자, 이때부터가 서로 중요한 장면인데, 자, 여기서 김채영 구단이 이곳을 받은 게 살짝 아쉬웠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수로는 때리고 둘 때 뭐 단수 치고 이렇게 지키는 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그냥 우변 쪽을 다가가는 것보다 이렇게 벌려두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압박을 하면서 약간 허장성세 느낌으로 바깥쪽을 두텁게 두는 게 더 좋았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변 쪽을 둔 게 물론 나쁜 수는 아니지만 오유진 구단의 이번 바도 컨디션이 좋았어요. 자, 이렇게 딱 눈목자로 씌어가는 형태가 돼서는 상대적으로 흑돌들이 답답한 형태가 되었고요. 자, 이때부터 흑이 뭔가 중앙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교환하는 수들이 다 악수가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뛰어났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있고 백이 때릴 때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아가는 게 이런 악수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괜찮은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채영 구단이 악수 교환을 해주고 이선 쪽으로 폴짝 뛰어가지만 오유진 구단의 역습이 좋았습니다. 자, 이 자리를 맞게 되자 흑이 물론 호구치고 끊으면서 101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막히게 돼서는 상대적으로 흑이 2점을 잡을 동안 백은 너무 두터워졌어요. 그렇다고 여길 두자니 단수 한 방 맞고 여기까지 싸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백이 이런 자리 밀어두고 씌워서 이 상변 쪽 흑도를 공략하게 된다면은 흑이 뭐 한 게 없습니다. 우변 쪽 두 칸 뛴 거 말고는 집으로는 득을 본 장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백의 두터움에 오히려 흑이 더 곤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자, 김채영 구단이 버텨가지만 이 자리는 지금 보시면은 나중에 뭐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자리고요. 그리고
백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 때려내는 수만 두더라도 집으로 득을 볼 수가 있겠죠, 선수로. 자, 그래서 일단 상변 쪽의 전투에서는 오유진 구단이 확실하게 이득을 보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딱 이 자리를 씌워가자 임채영 구단 하나 밀어두고 여길 밀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는 선택을 하는데 이 수가 거의 초반부터 빠르게 백에게 조금 우세를 넘겨줬던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은 이 수로 인해서 실전 진행을 보면은 딱 끊기는 순간 이 흑 두 점이 너무 두텁게 잡혔어요. 이거는 집도 집이지만 두텁게 중앙 쪽이 백이 정리가 되어서는 빠르게 백 쪽으로 조금 승기가 기울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의 집에 비해서 상변은 흑이 다 놓고 따야 되는 모습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집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흑 입장에서는 어떻게 두었어야 될까요? 자, 밀었을 때 백동 여기를 젖혔기 때문에 흑도 백의 무리수를 약간은 추궁해야 되는 장면인데요. 자, 하나 끊어두고 백이 지킬 때 이곳을 호구칩니다. 자, 백이 들여다보면서 활용할 때 젖히고 호구치면서 지키고요. 자, 백도 이제 귀 쪽을 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서로 간에 좀 타협 같은 모습이 되지만 백이 살아줄 때 흑은 여기를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살살살 나오면서 백의 이 중앙 쪽 약한 모습을 뚫고 나온다면은 물론 백이 약간은 좋은 형태의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흑 입장에서도 이 상변 쪽이 상변 쪽, 상중앙 쪽 두 점이 쉽게 잡히면서 백에게 우세를 넘겨줄 만한 그런 변화는 아니에요. 흑도 충분히 둘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자, 하지만 김채영 구단이 이렇게 반격을 하지 못하고 이 이선으로 넘어가면서 중앙 두 점이 끊기게 돼서는 확실하게 백 쪽으로 승부가 기울었다 볼 수 있고요. 자, 몇 수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오유진 구단이 확실한 수익기로 흑 두 점을 잡고 빠르게 우세를 잡은 장면이고요. 자, 이제 오유진 구단이 선수를 잡고 이 자리를 붙이면서 하변 쪽을 키우고 중앙 쪽의 주도권까지 가져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붙이면은 저희가 자주 봤던 모양이죠. 자, 이런 식으로 흑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백이 빵따냄하고 10번 자리로 호구치는 순간 하변 쪽의 백의 모양이 말도 안 되게 커져요. 자, 그래서 흑도 어쩔 수 없이 아래쪽으로 젖혀가지만 뻗고요. 자, 한 번 더 밀면은 계속해서 늘어주면서 하변 쪽의 집은 깨지지만 이제는 중앙 쪽의 주도권을 더 백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채영 구단도 이 선으로 미는 건 별게 없다 판단을 하고 이곳을 다가가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흑 입장에선 별거 없지만 백이 막는 자리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오유진 구단도 빠르게 선수를 잡기 위해서 좌변 쪽을 처리를 해두고요. 자,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해두고 이 자리를 딱 맞게 되니까 지금의 전체적인 형세는 제가 백이 우세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이 덤을 안 받더라도 거의 정선대국이더라도 비슷할 정도로 집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다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김채영 구단이 하변 쪽을 어떻게 지워가냐가 중요한 장면인데, 자, 여기를 뻗었을 때 단수 한 방 쳐두고 내 하변 쪽을 지키고 부랴부랴 삭감을 오지만 백 입장에선 솔직히 이 정도로만 지켜두더라도 계속해서 우세를 잡고 끝내기 종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유진 구단으로서는 이 정도로는 뭐 만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예 모자를 씌우고 흑이 무리해서 한 발 더 들어올 때, 자, 이 붙이는 수가 결정타가 돼버렸어요. 그냥 젖히면은 젖히고 끊겨서 하변 쪽이 오히려 더 크게 잡히죠. 자, 이거는 흑이 당연히 이길 수가 없고요. 반대쪽을 젖혀도 젖히게 된다면 역시나 하변 쪽 한 점이 잡히면서 삭감의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자 씌우고 붙이는 수가 결정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김채영 구단이 부랴부랴 뭔가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어가지만 백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한 점을 뚫어서 하변 쪽이 어느 정도 깨지긴 했지만 뚫는 자세가 워낙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끊어서 중앙 쪽 돌을 중앙 쪽 한 점을 제압하게 되어서는 계속해서 중앙 쪽 두 텀이 이제 집으로 환산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어쨌든 살아가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후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자, 백은 한 점을 따내면서 하변 쪽 한 점을 잡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변 쪽에 어느 정도 집과 그리고 중앙 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수를 잡고 이런 식으로 흑의 마지막 보가인 우변 쪽에 삭감이 들어오게 되어서는 집 차이는 오히려 제가 6집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15집까지 백의 우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진짜 김채영 구단으로서는 뭔가 변화의 여지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단계에서도 백이 이 우변 쪽 2점을 시원하게 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끝내기만 하더라도 흑이 도저히 역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엄청나게 크게 이 2점을 잡긴 했지만 중앙 쪽을 보시면은 요만큼이 거의 25집에서 30집 가량이 백의 집으로 그냥 굳혀져 버리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흑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오유진 구단 승리를 더 확신하기 위해서 아예 2점을 살려나오고 이 자리를 끊어서 정리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김채영 구단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변수로 여기를 이제 나와서 끊는 수를 실전에서도 두지만 초반에 이 2점으로 3선으로 키워서 막아놓은 자리가 단수치고 뻗게 된다면은 뭔가 흑이 패로 버텨갈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가 단수치고 여길 치고 두고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패를 하자고 한다면 흑이 잡을 때 백 입장에서는 뒤로 물러나면서 결국은 양패로 살아갈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임시 방편으로. 물론 패를 백이 후퇴할 이유도 없겠지만 어쨌든 귀 쪽도 확실히 사활을 받은 오유진 구단이 두텁게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자, 두텁게만 두고 있죠. 자, 중앙 쪽도 다 지키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물러서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좌상 쪽을 결행해 가지만 아까처럼 여길 젖혀서 두고 싶은데 일단 자체로 팩감 자체도 부족해요. 이 바둑이 불리한 입장에서 팩감까지 부족하다면은 진짜 바둑이 상황 자체가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냥 끊어서 이렇게 패싸움을 하더라도 보시면은 백 입장에서는 2한 점 정도는 줘도 되기 때문에 이런 꼬부리는 팩감 쓸 수 있고요. 때릴 때 단수 치고 둬도 여기도 팩감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단수 칠 때 때리고요. 자, 이제 뭐 흑에 마땅한 팩감이 있을까요? 뭐 이런 단수 치는 팩감도 받아주더라도 결국에 백이 이 패를 해소할 때 이 장면에서 이런 악수 팩감을 두더라도 패를 해소할 때 이 3번 한 점을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딱 집어가면은 흑 대마를 잡으면서 패를 해소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는 오히려 흑의 무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김채영 구단 물러설 수밖에 없는데 딱 이곳을 늘고 두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우상 쪽도 패로 버텨가지만 백 입장에서는 패를 지더라도 물러서면은 뭐 별게 없습니다. 집 차이가 이미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유진 구단으로서는 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또 프로들 간의 대국에서 굳이 뭐 이길 수 있는 확신한 길을 물러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팩감을 쓰지만 때려내고 여기를 뻗을 때 딱 단수 치고 있게 돼서는 역으로 흑이 한 수 부족으로 잡히게 되면서 결국에 김채영 구단이 이 장면에서 도를 거두고 오유진 구단이 4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둑 보면은 이제 한국 여자 바둑 최정 구단 그리고 김은지 구단, 스미레 4단 그리고 오유진 김채영 구단이 이 5명의 선수가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바둑에서 오유진 구단이 김채영 구단을 꺾으면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룹에서도 더 한 발 더 앞서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자 국수전 8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